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8년 만에 온 기회, 최근 8년 만에 최대 폭의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격에 쓸어 담아야 우리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정확히는 어떤 가격이라기보다 어떤 때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7월 달에 매집해 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왜 7월 달에 매집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은지 상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제가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마냥 올라가기만을 기도만 하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의견과 다를지라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가야 되죠. 여러분들께 우리 어, 자료집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물론 좋겠지만 하반기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다음 주에 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다양한 자료집을 이렇게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는데 다음은 하반기 주도주를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95,000분의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삼성전자가 7월에 눌림목이 오면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7월에 매수를 노려야 된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8월 달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날 거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 명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싹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요 상승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보시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정부 정책 기대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후보 시절에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 최대 10% 세제 혜택까지 약속했습니다. 공제 방식은 기존 투자 기반이 아닌 생산액 기준으로 미국 IRA와 유사해서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최대 10%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관세, 최근에 이제 동맹국들한테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세 한 10%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아마 겨냥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하기 없게 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9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산업 생태계 강화와 기술력 향상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생산을 더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반도체 특별법 제정 시 직접 보조금 인허가 특례 등이 도입되지만 법적 리스크와 국제무역 규범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명분보다는 사실 두 번째 명분이 사실 제대로 된 명분이죠. 이게 가장 큰 명분이죠. 정확하게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 상승이 최근에 낸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감산과 생산량을 자체를 애초에 줄이는 부분과 중국 IT 소비 확산으로 낸드 플래시와 DDR5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에서 DDR5 버전에 이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DDR4를 주력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새로운 제품, 과거 직전 버전보다 지금 현재 DDR5 버전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판매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매출하고 영업이익 둘 다. 그래서 보시는 분위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대로 된 이유를 좀 보셔야겠죠. 어떻게 이런 상승이 가능했느냐라고 봤더니 특히나 디램 가격에서 20% 이상 두 달 연속 급등했는데요. 지금 현재 두 달 연속이라고 한다면 뭐 5월 달하고 4월 달이겠죠. 그럼 4월 달, 5월 달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냐? 이유를 좀 보면 트럼프 관세 유예에 따른 세트 업체들의 선구매와 제조사들의 구형 제품 단종이 제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지금 지속 중이잖아요. 특히나 관세 전쟁이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세 유예가 일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민감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하도록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이제 보수적인 모습. 트럼프가 더 미친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관세가 유예되기도 했고 다양한 규제들이 더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구매해 놓자라는 수급이 4월달, 5월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램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침 중국 안에서 지금 이제 IT 붐이 이르는 것도 당연히 뭐 영향이 있겠죠. 수요가 있는 데다가 특히나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더 많이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DR4 지금 MLC 생산을 줄이고 HBM DDR5 고가형이죠. 최신 버전의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는 상반기 선행 구매, 이거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죠. 선행 구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거고 하반기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미리 구매한 거니까 나중에 덜 사지 않겠습니까? 덜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근본적인 상승 이유는 해당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HBM3 12단 통과 가능성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기본적인 반도체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잘 팔리는 하반기 생산량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자체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산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수요 증가가 반도체 상승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잖아요, 최근에. 결국 중국의 수요가 DDR 특히나 5가 많은 수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자체 반도체 생산 기업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겹치죠. 2025년도 말까지 DDR5 수요를 90% 이상으로 추격할 예정입니다. 90% 이상으로 DDR 이제 수요를 올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체계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생산 체계가 완성되면 대량 생산을 또 준비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게 부담스러운 게 만들고 나서 이게 자꾸 수율이 안 나오니까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 이제 생산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었는데 최근 목표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대량 생산을 준비해도 되는 이제 뭐 완벽하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쓸 이유가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삼성전자 걸만 사용하진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중국 기업에게 좀 어느 정도 뺏길 만한 분위기, 이제 조금씩 레거시 반도체부터 범용 반도체부터 뺏기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HBM 총력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한 이유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HBM에 몰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HBM 통과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디램 수율 개선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설계 자체도 바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었죠. 저온에선 50%, 고온에선 60에서 70%를 기록해서 양산 기준을 통과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차기칩 통과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르면 6월 달에 허가가 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양산을 먼저 하는 태도는 많이 안 보였는데 양산을 최근에 이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좀 정말 기대감 있게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상승한 중국 시장의 수급, 근데 중국 시장의 수급은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HBM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뭐 상승의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는 내용인데 왜 굳이 7월 눌림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이 7월 눌림목을 예상하느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도 합니다. 부채한도 협상도 있고요. 지금 이제 법안 통과가 되면은 대량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7월 눌림목을 조심해 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특히나 삼성전자에게는 이 7월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최근에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6월달 안쪽으로 상법 개정이 들어갈 예정이죠.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집중 투표제,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의 확대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집중 투표제는 뭐냐면, 이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 지금부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이사를 안 칠 거고, 새로운 이사를 통해서 이 기업에게 개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특히나 재벌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과거에는 무슨 기업의 문제가 터지면 보통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담당자가 책임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이 책임을 물으라는 건 아니겠죠. 최대 주주한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재벌가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상법 개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데, 상법 개정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된다. 6월 달 안쪽으로 2, 3주 안에 통과된다고 하니까 6월 달 안에 통과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번 이 6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월 달은 호재성 뉴스도 굉장히 많지만 악재성 뉴스도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소화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생명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삼성생명법도 슬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은 삼성생명 입법에 대비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도로 최근에 해석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복잡한 얘기니까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생명과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삼성그룹 자체를 지금 지배구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지배구조의 핵심이 삼성생명입니다. 보통 삼성생명은 금융회사고요. 금융회사는 왜 만드냐면 그룹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을 마련하기 좋아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과거부터 금융회사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악용됐었죠. 금융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지배구조를 더 지금 이제 구축하는데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었죠. 근데 쉽게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게 통과되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만 1,000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생명이 유동성 그 돈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가치가 그대로 1,000억 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게 시가지 기준으로 바뀌면서 1,000억 원이 뭐 좀 이게 2, 30년 전에 산 거거든요. 2, 30년 뒤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뭐 3,000억, 4,000억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금융회사들이 보유할 수 있을 만한 그룹사의 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3%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한 1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이제 넘어서기 때문에 기준을 넘는 만큼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생명의 지배구조가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정말 핵심이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이 최근에 지배구조를 바꿨습니다.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바로 연결한 거죠. 중간에 뭐가 빠졌죠? 삼성생명이 빠져버렸습니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삼성물산이 사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사는 구조, 이런 구조로 현재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에서 이제 삼성생명이 빠져버리고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왔다. 그러면 얼추 삼성생명법이 나오더라도 뭐 어느 정도 피해야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대응법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는데 맞서서 이제 딱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도 삼성이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7월 달까지 슬슬 해소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양한 법들을 개정안이라든가 뭐 다양한 법들이 입법을 할 텐데 여태까지 대통령이 막혀서 못했었던 지금 입법이 진행될 텐데 그 입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이 현재 6월달, 7월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7월달에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다양한 협상으로 채권 수요가 지금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잠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같이 삼성전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법 개정하고 삼성생명법이 주가에 반영되거나 악재가 해소될 것만한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 봐도 된다. 그래서 7월 달에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근데 8월 달에 어떻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요걸 기대감을 좀 보면요. 저는 HBM이 뭐 6월 달에 바로 통과되진 않아도 결국 HBM3 이 버전이 엔비디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설계 자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결국에는 수요를 따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없는 걸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있는 걸 따라하는 건 비교적 시간이 좀 걸릴 뿐 따라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사이도 틀어진 가운데 사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하고 협업만 시작해도 사실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시간이 벌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요. 뭐 제 의견과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HBM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진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통과가 되면 HBM4까지가 기대감이 열려요. HBM. 그래서 저 HBM4까지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 2가 통과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3가 통과하고 그러면 그 해당 반도체를 가지고 HBM4를 만들게 되겠죠. 이 설계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죠? 최대한 가져다가 HBM4까지 설계를 준비하게 될 거고 그 방식 자체를 아예 똑같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있다라고 삼성전자의 애초에 기본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잘 안 팔려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8월달 이후부터 유동성, 사실상 양적 완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사실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대놓고 하진 못해요. 뭐 미국, 뭐 한국은행이 채권을 막 사주면서 그러진 못하지만 한국은행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양적 완화의 방식, 우리나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발생했었던 이 지역 화폐로 돈을 뿌리는 거거든요. 뭐 국민마다 뭐 20만 원씩, 30만 원씩 준다 기억나시죠? 그런 정책을 쓰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동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의 가치는 일부 소실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유동성이 늘어난 거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머물까요? 대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시장이 뭐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까 그 돈으로 뭐 모였다고 해서 그 돈들이 막 사업으로 막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돌고 바로 대기업하고 투자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었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이게 빠르면 8월 달에 이제 돈을 뿌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상 양적 완화가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한번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때가 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잘 눌림목 잘 자리 잡아서
매수해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HBM 시장 전환까지 갑자기 겹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현재 지켜보시다가 지금 현재 7월 달 정도에 살짝 눌림목이 나오면 잘 상승하다가 7월 달 눌림목 정도가 나와주면은 매수를 좀 해주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다음 요 구간이 좀 예상이 좋거든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도 설명드릴게요. 해당 자료집들은 지금 현재 뭐 이런 유리기판 액심 냉각 자료집이라든가 제가 최근에 준비한 하반기 주도주 자료집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해당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상한가 릴리 매우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뭐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 지금 이제 자료집 그리고 추천주 그리고 아침 시황글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 100% 무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천주 나간 거 확률 높게 내어드리고 있고요. 자료집은 공직을 네 번째 글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장전 시황도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지표들, 그 증시의 뭐 상승한 최근의 종목들,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